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요약해 보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한번 데이터 전처리해서 시각화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기사에 나오는 이런 꺾은 선 그래프처럼 저희가 이 그래프를 똑같이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년 9월 이전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품목에 보면은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총 지수만 볼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만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 다 사용할 게 아니라 총 지수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총 지수에 해당되는 것만 true, false로 표시가 되게 돼요. 이렇게 점점점 하고 이제 안 보이는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다시 이 DF 프라이스 인덱스로 감싸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품목에 대한 총 지수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지수 데이터만 가져온 데이터를 새로운 변수 df 프라이스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변수 df 프라이스에다가 담아 주었다면 df 프라이스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점, 시도별, 품목별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2019년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수에다 데이터 프레임을 담아줄 때 카피하고 담아주게 되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변수에다가 기품 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df 프라이스에다가 총 지수가 있는 데이터, 시도는 다 전국만 있어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년 동월 대비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정렬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요 시점대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데이터 값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제 판다스에서는 PCT 체인저, PCT 체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CT 체인지라는 기능에서 특정 이제 기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12개 전의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월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앞의 데이터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0.009506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제 100분위 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0.0095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퍼센트 체인지 값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든 값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변수 이름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렇게 2019년 9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데이터가 있어야지 전년 동월 대비 값을 구하게 되는데 전년 동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020년 8월 데이터까지는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내용이 이제 NaN, Another Number의 약자로 결측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결측치는 이제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이 데이터 값 가지고 와서 drop NA를 해주도록 할게요. 결측치 행은 제거하고 쓰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제 20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만 모아졌어요. 여기 기사에 있는 것처럼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데이터가 이제 모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 price 난이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담은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시각화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요 기사에 나오는 모습처럼 저희가 직접 이제 선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플랄립으로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plt. 피겨에 피그 사이즈로 일단 그래프의 사이즈를 한 10,4 정도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PLT 피겨 하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화지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리겠다. 그 다음에 PLT에 이제 플롯하고 이제 Shift 탭키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사용법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X, Y, 뭐 포맷 요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X축에는 요렇게 시점 데이터를 넣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만들어준 DF 프라이스 난에 시점이라는 컬럼을 넣어 주면 될 거예요. 여기에 시점이라는 컬럼을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Y축에다가는 전년, 동월, 대비 컬럼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 그래프가 잘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커도 하나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마커는 이렇게 동그라미 마커를 표시를 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에다가 점도 찍어 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 이제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글씨가 약간 겹치니까 그래프 사이즈 약간 넓게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넓게 잘 그려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그래프 사이즈 까지 이제 변경을 해 줬는데 그래프의 타이틀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넣어 줬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그래프가 혹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plt.show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잘 보여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주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까지 같이 텍스트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밑에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미리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or문을 통해서 이제 숫자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for 이제 라인 플롯에 있는 항목을 price 언더바 index라는 변수로 받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라인 플롯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쓰도록 할 텐데요. 라인 플롯에 get xy 데이터라고 있어요. 언더바 xy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서 얘를 이제 반복문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출력을 하도록 할 텐데 프린트하고 중간에서 이제 값을 다 찍어 보기 전에 요 price index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0부터 12까지의 값이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을 이제 하나씩 출력을 해서 이제 찍어 주도록 할 텐데 위에서 그렸었던 이 그래프 라인 플롯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인 플롯으로 가져온 값을 이제 price index 값으로 받아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여기 AX로 그래프 내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X.tex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값을 찍어 볼 수가 있어요. price index에 보면은 0번째 값이 있고 그다음에 1번째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price index의 0번째 값, 그다음에 1번째 값,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1번째 값을 이렇게 찍어 주는데 이게 텍스트에는 XY 값 그리고 S라는 우리가 찍어줄 값을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은 텍스트를 표시를 해 주게 돼요. 텍스트가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그런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사에서 봤었던 텍스트 1.0, 0.2, 0.6 요런 식으로 이제 반올림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추이는 조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올림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F 스트링으로 반올림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 스트링으로 요 변수 값을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컴마 1 F 이런 식으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제 찍어 주겠다라고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반올림을 해서 찍어 줬어요. 그래서 1.0, 0.1, 0.6, 0.5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사에 있는 값처럼 1.0, 0.1, 0.6, 0.5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은 2.6, 2.6, 2.5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2.6, 2.6, 2.5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그려 주었는데요. 약간 그래프 너무 높으니까 그 정도로 좀 사이즈를 다시 조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이 점하고 겹치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값을 조금씩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0.01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게 되면은 약간 왼쪽으로 표시를 해 주게 돼요.
조금 더 0.1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약간 왼쪽으로 값을 옮겨 주었고, 그리고 위로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플러스 0.1 해주게 되면은 숫자를 조금 위에다 찍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추이를 이제 찍어 볼 수가 있는데 0.1보다는 조금 더 작게 0.5 정도로 올려서 찍어주게 되면 이 점 바로 위에 이렇게 숫자를 찍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사이즈도 조금 조정을 해서 15,6 정도로 해서 이제 선하고 글씨가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 이렇게 찍어 주었는데요. 약간 또 겹치는 것 같으니까 0.07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를 찍게 돼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봤었던 이 소비자 물가 추이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0.1, 0.6, 0.5, 0.6. 그래서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가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이제 한 12월부터 이제 꾸준히 물가가 조금 21년 5월까지 계속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구문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제거를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 물가 추이 이렇게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려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품목 상승률이 있는데요. 이 주요 품목 상승률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